거죠. 자, 아우디가 나가 있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왜 아우디가 중형차인데도 불구하고 나가 있어야 되는지를 얘기할게요. 자, 차를 옆에서 봤을 때 모습이고요. 위에서 봤을 때 모습이죠. 위에서 봤을 때 앞바퀴가 이렇게, 뒷바퀴가 이렇게. 자, 차는요, 여기에 중심점이 있고 여기에도 중심점이 있죠. 위에서 봤을 때 중심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옆으로 이렇게 차가 요잉이라고 합니다. 옆에서 봤을 때 여기를 기준으로 앞뒤로 흔들리는 걸 피칭, 여기서 이렇게 흔들리는 걸 피칭이라고 해요. 위에서 봤을 때 차가 이렇게 흔들리는 걸 요잉이라고 합니다. 뒤에서 봤을 때, 뒤 꽁무니에서 봤을 때 차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이쪽에 머플러 이렇게 있고, 차를 여기서 중심으로 이렇게 옆으로 좌우로 늘리고 흔들리는 거 롤링이라고 합니다. 롤링과 피칭과 요잉, 무게중심도 중요하고 저중심도 중요하고 에어로다이나믹도 중요하고 서스펜션의 세팅도 중요합니다. 롤링과 요잉과 피칭과 승차감, 이 모든 것들이 더해져서 승객들은 이 차의 좋고 나쁨을 느끼게 됩니다. 고성능인지 아닌지. 자, 요잉 같은 경우는요, 차대 설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흔들리는 거. 피칭은요, 무게 배분과 저중심, 에어로다이나믹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차가 앞뒤로 흔들리는 거. 롤링은 무게 중심, 그 다음에 서스펜션의 설계. 되게, 물론 다 비슷하게 연관성은 다 같는데 주로 얘네들이 여기에 관한 많은 역할 수행을 해요. 자, 제가 아우디를 자꾸만 나가 있으라고 하는 이유는, 아우디는요, 앞바퀴의 축, 뒷바퀴의 축, 여기 중심에 이 차의 센터 중심이 있는데, 모든 아우디들은 앞바퀴의 중심축으로부터 앞쪽에 엔진을 배치를 해요. 앞쪽에. 그리고 앞바퀴 축을 걸쳐서 요쯤에다가 토크 컨버터 또는 DSG 미션에 더블 클러치를 놓고 미션을 뒤로 뺍니다. 엔진이 세로로 있기 때문에 노사장이 맨날 아우디는 전륜 우선 방식이다. 전륜 우선이 무슨 말이에요? 우선. 구동에 있어서 전륜 바퀴 쪽에 우선을 준다는 건데, 사람들은 노사장이 늘 아우디는 전륜 우선 방식이라 하더라도 엔진이 세로로 있기 때문에, 미션이 세로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니에요, 노사장님. 아우디는 이제는 후륜이 우선입니다. 라고 했는데, 아우디는 차에서 제일 무겁고 제일 비싼 심장, 동력원을 내는 엔진을, 여기가 엔진이에요. 엔진을 앞바퀴 축에, 모든 차가 다 그래요. 아우디는. 이게 얼마만큼 앞에 있냐, 조금 앞바퀴 축에 가까이 있냐의 문제인 거지, 모든 아우디는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을 이 드라이브, 앞바퀴 드라이브 샤프트 중간에 토크 컨버터나 DSG 더블 클러치를 놓고 미션을 여기다 넣은 다음에 엔진으로부터 나온 엔진의 힘이, 모든 힘이 이렇게 해서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빠져서 다시 또 앞으로 가요. 그래서 모든 아우디는요, 운전석에 탔을 때랑 드라이버 시트, 조수석인 패신저 시트에 탔을 때랑 발을 놨을 때 운전석의 공간이 더 넓어요. 되게 신기하죠? 조수석의 공간이 더 좁아요. 왜냐? 미션은 가운데 있는데 엔진으로부터 만들어진 힘이 쭉 나와서 오른쪽으로 드라이브 샤프트를 빼서 다시 앞으로 가요. 요만큼이 미션, 이 조수석 쪽으로 실내 공간을 침범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약간 볼록 나왔어요. 그래서 요로 온 구동의 힘이 여기서 다시 디퍼렌셜 케이스를 통해서 좌우로 나가요. 그러니까
롤링은 옆으로 움직이니까 상가 좀 덜한데 피칭 위아래로 앞뒤로 이렇게 차가 흔들리는 거나 요잉 승차감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엔진이 이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엔진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통 BMW는 엔진이 여기에 있어요. BMW. 여기 아우디. 벤츠는 여기 중간. 여기는 벤츠. 그러니까 엔진이 너무 앞에 있기 때문에 엔진이 여기에 있으니까 중심축으로부터 너무나 앞에 있는 제일 무거운 게 앞에 있으니까 모든 부분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피칭으로부터 자유롭지도 않죠.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차가 전체적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앞에 무게가 쏠려 있으니까 앞으로 주저앉게 되죠. 자, 코너를 돌아가요. 얘가 이렇게 코너를 돌아가. 너무나 앞쪽에 있는 무게가 코너를 들어갈 때 횡지나 옆으로 밀리는 관성에서 얘가 이쪽으로 나가는 힘이 클까요? 가운데 있는 게 이쪽으로 나가는 힘이 클까요? 가운데 무게가 있는 애들은 옆으로 코너를 좌회전으로 세게 할 때 여기에 있는 무게가 네 바퀴에 골고루 무게에 대한 부담을 주면서 코너를 들어가고요. 앞에 엔진이 있는 애들은 요 바퀴, 요쪽 바퀴에만 굉장히 많은 부담을 줘요. 코너를 돌아갈 때 왼쪽으로 세게. 얘네들은 별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게 없어요. 여기에 있는 무게는 얘한테만 집중적으로 부담을 주거든. 그러니까 앞바퀴 서스펜션의 설계 자체를 얘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쪽에 구성품을 달거나 서브프레임을 보강해서 이쪽에서 텐션 스트로도 못 뺄 뿐더러 그런 이유로 뒤로 스러스트함이 빠지고 얘 무게가 이쪽에 모든 거를 실어주기 때문에 코너에서 얘네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뒷바퀴를 잡아주는 서스펜션에 보통의 스포츠성, 노사장이 늘 말하는 조종성과 안전성의 캐퍼시티는 뒷바퀴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아우디는 뒷바퀴 쪽에 텐션 스트럿을 트레일링암을 하나만 빼요. 보통의 스포츠카나 BMW나 이런 애들은 밑에 쪽에서 로우 트레일링암, 어퍼 트레일링암을 두 개를 빼요. 레트럴 암이라고도 하는데 앞쪽에서 두 개를 빼고 중간에서 밑에서 로우암으로 하나 잡고 위에서 승차감 관련 하나 잡고 뒤에서 토우 컨트롤 링크를 딱 잡아요. 근데 아우디는 절대 모든 차를 이렇게 서스펜션을 만들지 않아요. 이렇게 만드는 리어 서스펜션에서는 트레일링 암과 레트럴 암하고 요게 위아래로 한 개, 메인 로우암 한 개, 그 다음에 메인 어퍼암 한 개, 그 다음에 토우 컨트롤 링크 한 개, 요렇게를 달아줘야지만 뒷바퀴가 완벽한 조종성과 안전성의 캐파시티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뒷바퀴 멀티링크 서스펜션의 정석이에요. 근데 아우디는 이거를 만들지 몰라서 안 하느냐? 아니에요. 얘네의 무게 중심의 편중은 이 뒷바퀴를 이렇게 세팅해봤자 얘가 그렇게 작동을 못해요. 그럼 아우디는 이렇게 못하니까 뭐 하나 삭제해도 된다? 안 하죠. 이렇게 안 하고 삭제를 하고 그렇게 병신같이 안 만들고 아우디는 다른 시장, 동일 경쟁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시장을 공략하는 거죠. 그래서 아우디는 보통의 제조회사들 벤츠 BM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뒤쪽에 서스펜션을 제가 쉐보레 트래버스 할 때 얘기한 것처럼 뒤쪽에 보강 링크를 두 개를 빼요. 원래는 토우 컨트롤 링크를 달아야 되는데 토우 컨트롤 링크가 아니라 견인에 관련된 지지 링크를 달아요. 그리고 얘네가 굉장히 큰 하중을 견디게끔 초고장력 강판 기가스틸을 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달게 되면 뒷바퀴의 움직임은 제한적이에요. 굉장히 제한적인데 여기다가 트레일러를 딱 걸어버리면 트레일러를 견인해서 다닐 때 뒷바퀴의 접지나 강성이 월등히 좋아져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A6가 아반트 모델이 인기가 많은 거예요. 아반트 모델은 A6의 세단보다 판매율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뒷 서스펜션의 특징 때문에 트레일러를 견인했을 때 굉장히 우수한 접지와 좋은 기동성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A6는 이렇게 만들지 모르지 않아요. 아우디는 알죠? 아는데 폭스바겐 에이지 그룹 안에서 얘네가 뉴 플랫폼의 아키텍처를 만들 수 있는 승인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플랫폼을 갖고 계속 계승을 했을 때 BMW나
뭐 포르쉐에서 만드는 세단 파나메라나 벤츠에서 만드는 얘네들하고 정면 승부를 걸 수 없는 거예요. 아우디는 태생 자체가. 그러니까 다른 시장을 찾는 거예요. 아반트로 트레일러를 견인했을 때 높은 중량의 짐을 트렁크에 실었을 때 막강한 접지와 드라이빙 느낌을 좋게 뽑아줄 수 있는 세팅을 선택을 한 거죠. 근데 노 사장은 맨날 혼자 타고 리뷰를 해요. 그리고 맨날 쏜다. 잡아 돌린다. 노 사장은 리뷰가 잡아 돌리거나 쏘거나 조지거나 그리고 급브레이크 밟거나 모든 상황에서 노 사장이 리뷰하는 환경에는 아우디는 세팅값이 하나도 어시스트 되는 게 없어요. 안 된단 말이죠, 어시스트가. 그러니까 노 사장이 아우디를 리뷰하면 맨날 어떻게 돼? 나가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리뷰하는 환경은 아우디가 차를 만드는 제조사의 목적하고는 하나도 연결되는 게 없어요. 내가 만약에 외국에서 트레일러를 견인하면서 여기저기 산길을 다니고 이랬으면 아마도 A6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게 될 거예요. 얘네들의 판매 컨셉은 여기였던 거예요. 차를 리뷰를 할 때는 정확하게 제조사가 차를 만들 때는 심심해서 만들지 않잖아요. 수천억의 개발비가 들어가고 시장에서의 마켓쇼가 얼마나 중요하고 자사의 주식이라든가 주주들의 어떤 수익 분배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민감한 상황인데 아우디도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100년까지는 안 되나? 100년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런 회사가 이런 거 모르겠냐고요. 노 사장 같은 듣보잡 서울에 있는 리뷰어도 아는 거를 아우디가 모르겠어요? 알죠. 얘네도 당연히 알죠. 왜 몰라요? 나보다 1000배, 1000배 잘 알죠. 근데 왜 안 해? 사람들이 그래. 저새끼도 멍청해서 못 한다고. 멍청한 거 아니죠. 현실하고의 타협인 거예요. 얘네는 이렇게 해서 다른 시장을 공략을 하는 거죠. 자리로 가겠습니다.